하느냐면 자 3번에 의뢰인 의무사항이 나와 있어요. 의뢰인 의무사항. 자 의뢰인 의무사항 들어갑니다. 방금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전속을 맺으면 개공 의무사항도 있다. 그리고 의뢰인 의무사항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 의무사항을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의뢰인 의무사항은 총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총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급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자, 또 하나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협조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뭐하라? 협조하라.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애울라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은 보수 전액만큼 위약금 물어라. 소요된 비용은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 물어라. 아니, 비용을 지불하라. 50% 범위 내입니다. 자, 그러면 위약금부터 설명할 건데,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약금 물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자, 한번 봐보세요. 전속 중개계약 기간 내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개공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자, 위에 거.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전속은 한 사람이 맡긴 거죠. 그러면 다른 경우에 의뢰하면 안 돼. 일반은 의뢰해도 되죠. 의뢰해도 안 되는데 했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B에게 의뢰를 하면 안 되는데 전속을 A하고 맺어놓고 B에게 의뢰도 하면 안 되는데 B에게 의뢰가 들어갔어요. 왜 B에게 의뢰를 했을 것 같아요? 당첨됐습니다. 예? 안 나가서 빨리 팔려고?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가 보려고. 깜짝 놀라죠. 자,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의뢰를 했더니 B가 계약을 성사시켜 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잖아요. 거래계약, 매매계약을 여기서 성립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B는 당연히 보수 받아요. 계약 성사시켰으니까. 이건 보수, 당연히 중개보수 양쪽에서 받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둘이 전속을 맺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계약 위반한 거죠. 의뢰인이. 위반했어, 안 했어? 그렇게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위약금 지불하라요. 그죠? 위약금을 물어라. 왜 나한테 맡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냐?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관계없어요. 근데 전속은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위약금 물어라. 근데 이제 키포인트를 얼마를 물어야 되냐?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중개보수 50%라 했어요. 해당하는 금액이라 했어요. 전부를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할 때 이거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우리가 1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1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으면 위약금 100만 원 물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B에게는 진짜 보수 1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값은 뭐예요? A에게는 위약금 100만 원, B에게는 진짜 보수 100만 원. 양쪽에 다 그래야죠? 이거 위약금. 위약금은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 50% 그러면 안 돼. 한 달 지나면 이것도 50%, 이것도 50%, 다 50%. 아니 진짜요. 여러분들 나중에 물어볼게요. 한 몇 번 연습해야지 이제 그렇게 대답 안 해. 잊어먹거든요. 자, 그럼 이거 뭐냐?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자,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거든요. 자, 나에게 맡겨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지 마. 그렇게 전속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제 A가 소개를 해줬죠, 의를. A가 이제 상대방 찾아서 소개해줬어요.
근데 이제 3명 갔을 때는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근데 며칠 뒤에 개공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본 거예요. 이걸 배제했다 이 말이에요. 배제했다. 그러면 개공은 자기가 다 소개해줬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안다고 계약을 해본 거잖아요. 그럼 이때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냐 없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를? 해당하는.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느냐. 보수 전액을. 됐어요? 그럼 100만 원으로 계약하면서 합의했다면 위약금적으로 얼마 물어? 100만 원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 보수 전액을 물어라. 됐어요? 다른 개공에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하고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한 경우.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밑줄 긋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위약금 지불 의무란 단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위약금을 지불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억.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전속중개를 체결한 개공 외의 다른 개공의 의뢰. 개공 외의 다른 개공의 의뢰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거래했던 걸 거래한 경우는 그가 지불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로 묶어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 위약금 밑줄. 자, 그래서 위약금은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키포인트. 그죠? 자, 니은 보세요.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 소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뭐 했다? 배제 밑줄. 개공 배제 밑줄. 직접 거래한 경우는 위약금 지불하라. 이것도 해당하는 금액. 이것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앞으로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라. 됐습니까? 그리고 위약금 두 가지 있다.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경우고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요된 비용은 어떨 때 비용을 지불하느냐. 이것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판 한번 봐볼게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칠판 보고 있어요? 둘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개공이 물건은 막 조사로 다녀서 소재지, 면적 이건 다 입지 조건 조사해갖고 교통비 뭐 이런 거 실비는 많이 들어갔어요. 아직 근데 상대방을 소개를 못 했어요. 살 사람을. 근데 갑이 의뢰인을 스스로 발견해 버렸어요. 이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제 이건 개공이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발견해갖고 둘이 계약을 해본 거래요. 그러면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기대치가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가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기대치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해본 거예요. 의뢰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A가 이 의뢰인에게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중개보수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찍어봐요. 자, 당첨. 있어. 얼마를? 네, 50%. 여기는 거기도 똑같고. 자, 그러면 50%. 진짜로요? 네, 자, 뒤에. 이번 또 틀리면 진짜 다 틀리는 건데. 그래도 50% 받아내? 네, 못 받아내.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내. 그러면 비용을 받아내는 거예요. 비용. 그럼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용을 달리편에서 실비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중개보수 50% 범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봐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둘이 계약을 할 때 이 물건 중개해주면 중개 보수를 1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둘이 중개해주면. 근데 아직 이 사람 중개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물건 조사로 다니면서 교통비랄지 건축물, 대장, 열람 비용이랄지 이런 거 해서 비용이 7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비용은 개공 자기 돈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중개 보수 100만 원 받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 한 푼도 못 받아요. 왜? 자기가 중개했어 못 했어? 못 했잖아요. 중개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돈 얼마 들어갔어요? 70만 원 들어가죠. 그럼 70만 원 다 받아내면 좋은데 보수 얼마? 그럼 얼마 받아내? 50만 원 받아내요. 실비 50이 아니라 보수 50으로 50만 원. 그럼 자기 돈 얼마 손해 본 거예요? 20만 원 손해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여기 보수를 50% 판다 그 이 신문 틀려. 중개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 자기 돈 50% 범위내에서 보수 50% 받아내.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비용이 70만 원이 아니라 비용이 2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는 50만 원 받아내겠어요? 20만 원 받아내겠어요? 이때는 20만 원 받아내. 들어간 만큼. 왜? 범위 내에서. 이해됐어요? 자,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는 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리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혼자 공부하면 무조건 이것도 그 보수 50% 판다. 아까 같이 대단 그렇게 공부해요. 자기만 공부 잘했다고 하는 거지. 비용을 보수 50%에서 받아낸다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협조하라는 건 뭐냐면 그거 밑줄 긋고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밑줄 그으세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50%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까지 가로를 묶으세요. 중개 50% 범위 안에서까지 가로를 묶고 비용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비용 소요된 비용 위약금이 아니라 비용 위약금이 아니라 비용 비용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제 DPA 넘어갔어요. 협조하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라. 이 말은 뭐냐면 확인 설명 아직 안 배웠죠.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소재지 면적 설명하려면 벽면 균열이 있냐 설명하려면 이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벽면 균열이 있냐고 수도 파손됐냐고. 그럼 빨리 협조해달라 이 말이에요. 벽면 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됐냐 개공이 물어보면 빨리빨리 협조해달라. 가르쳐달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협조하라.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 몇 개월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아까? 3개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자, 그래서 끝났어. 끝났죠?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전속 중개 계약이 뭐고 일반 중개 계약이 뭐고 공부 끝났죠? 됐죠? 자, 60페이지 펴세요. 60페이지. 자,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개념 끝, 내용 끝. 그럼 이제 60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2번 제목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용어가 나오잖아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용어가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전속을 맺으면 정보망이라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뭘까? 이제 개념을 하나씩 짚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그래서 돌아야 돼요. 그럼 다 의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2개월 과정이 중요하다. 전 범위를 한 바퀴 대충은 돌아야지 용어가 익숙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2달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공이 뭐예요? 사장들끼리. 자, 그래서 그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가로로 묶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이 부동산 사이트 전산망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이 가지고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러면 이 지문 맞아 틀려? 틀려요. 근데 시험에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틀려.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이 사이트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앞으로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뭔지 알아야 돼.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정보 사업자. 이걸 운영한 자를 뭐라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 개념 잡았어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받아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서 운영한다? 지정. 승인도 있고 보고도 있고 막 지정도 있고 그래요. 지정상. 자, 그 양가로 2번 국장 동그라미 두 번째 줄 후단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 동그라미. 근데 가로 안에 설치 운영할 자를 누구라 그랬어요?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 이 사이트 운영한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로 한다. 그리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장하고 지정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이거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 국토교통부 지정을 받아서 한다. 그럼 이제 지정 요건이 있고 지정 절차가 있어요. 자, 칠판 한번 봐드릴게요. 그 책은 이제 좀 이따 받을 테니까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요건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 제출해요. 그럼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해주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변경할 때도 승인.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정 절차거든요. 흐름. 이제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흐름은 뭐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되지만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지정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갖춰야지 지정이 되느냐? 칠판 보세요.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 봐. 이 지정 요건에 가로넣기 문제로 시험 자주 나와. 가로넣기 문제로. 오지선다형이지만 가로넣기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 가로넣기 문제로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잘 봐봐. 어떻게 봐봐? 잘. 그죠? 이거 운영하려면 일단 회원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회원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회원이 누구냐? 개공이에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 그러면 이거 몇 명을 전국적으로 확보해야 되냐? 500명을 확보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얼마? 그리고 2개 이상 시도입니다. 시도 이상. 각 30인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00명이 있고 2개 이상 시도에서 30.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500명을 확보됐는데 서울에서 499명, 경기도에서 1명 그러면 지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이 30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470명, 경기도에서 30명 그러면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 2개 이상 시도면 돼요. 2개. 이게 서울하고 경기, 서울하고 충청도, 아니면 서울, 경기, 충청 이렇게 이상이니까 많은 건 관계없고. 그래서 일단은 회원들이 500명,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 30인입니다. 각. 자, 여기까지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로넣기 문제로 시험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5, 2, 3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500명에서 5, 2개 이상 시도해서 2, 30인에서 3, 5, 2, 3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관계없어요. 근데 나중에 유사한 숫자가 또 나와요. 뒤에 공부하다 보면 20인도 나오고 비슷한 게. 그럼 헷갈려. 지금은 안 헷갈리겠지. 공부를 많이 안 해놨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공부 많이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5, 2, 3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산망이잖아요.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최소 1명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많이 확보하면 관계없고. 그리고 이건 부동산 사이트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개공은 500명이잖아요. 개공은 500명이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는 등록이 된 사람, 사장이고 1명.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찍어봐.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돼요. 용량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500명 이상이 이 개공 한 사람이 매물 하나만 올린 게 아니라 100개 올릴 수도 있고 20개 올릴 수도 있고 30개 올릴 수도 있고 다 올릴 수 있죠. 그럼 500명 이상이 막 매물이 막 올라온다 생각을 해봐.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컴퓨터. 용량이 커야 돼, 적어야 돼? 커야 돼요. 그래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 같은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자, 이걸 갖추면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청은 누구에게 가? 국장에게 신청 들어가 있죠. 그럼 신청할 때 그냥 가겠어요? 구비서류 제출하겠어요? 구비서류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4번, 개공 등록증 4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컴퓨터 설비 확보 증명 서류. 이게 구비서류 따로 안 해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구비서류다. 됐어요? 자,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일에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주느냐? 30일입니다. 기간도 알아야 되지만 시점 언제부터 30일? 신청 받은 날. 이때부터 며칠? 30일. 자, 그러면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잖아요.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규약, 약관을 말합니다. 이걸 정해서 승인.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됐어요?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정 절차예요. 내가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책 봐드릴게요. 자, 지금 칠판에 적힌 거 밑줄 그어드릴게요. 청색 2번을 보시게 되면 지정 요건 나와 있잖아요. 자, 1번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자일까? 부가통신사업자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2번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수가 500명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했을 거 그랬죠. 개공 밑줄 523 밑줄. 자, 5 2 3 개공입니다. 개공 500명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5 2 3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5 2 3. 자, 3번은 한 명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절대 안 틀려. 한 명은 절대 시험 나면 안 틀리니까 기사에다 동그라미. 기사,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그리고 4번은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여기는 개공이 아니에요. 개공은 500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1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5번은 컴퓨터 설비 밑줄 보세요. 컴퓨터 설비 확보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류 요건들이에요. 이게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 자, 양가리번 신청은 국장 동그라미.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국장에게 제출을 하라. 근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확인 서류입니다. 확인사항이에요. 확인사항. 그래서 구비 서류는 그 1, 2, 3, 4, 5가 있잖아요.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4번, 개공 등록증 4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건에 관련된 서류다. 그러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에 보면 언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주라 그랬어요? 신청받은 날입니다. 자, 신청, 어디요? 여기요. 이때부터 30일. 이때부터 30일. 지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지정 주라. 나와 있어요? 그다음 운영규정 승인 언제부터 3개월? 그래, 지정받은 날 이날로부터 3개월. 저기는 30일이고 여기는 3개월인데 시점 알아야 돼. 신청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됐어요? 자, 그래서 운영규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규약을 말해요. 설치 운영 언제부터 1년이라고 그랬어요? 에? 지정받은 날 이때부터 1년이요. 승인시부터 1년이 아니에요. 승인시가 아니라 이날로부터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흐름. 근데 이거 막상 그 9월 달이나 돼서 모의고사 내잖아요. 맨날 틀려. 안 틀릴 것 같죠, 여러분? 지금부터 했는데도 틀려나가. 이걸 건드려. 이거 시점 건든다 할지 기간 건든다 할지 약간씩 변형하면 또 못 잡아내고 또 틀리고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무 나와 있죠? 의무 칠판 봐보세요. 자, 이건 이제 흐름 지금 암기가 안 되더라도 시간 지나면 암기 될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그때면 다 이해가 돼요.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봐보세요. 의무사항. 이걸 운영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자고 이용한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개공. 그럼 이 사람도 의무가 있고 여기도 의무가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지거든요. 자, 보세요. 개공 의무 이거 이용자잖아요. 이용한 자고 이건 운영자죠. 그러면 개공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매물에 관한 정보를 올려 보내거든요. 뭐 소재지는 어떻고 면적은 몇 제곱미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올려 볼 거 아니에요. 이걸 올려 보낼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매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지 말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보망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거래가 끝났다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통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해주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엄청 나오네. 그때그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개공 의무예요, 여러분. 야, 거짓 공개하지 말라. 거래 끝났다고 알려주라. 그럼 이 사람도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자도? 그럼 운영자는 개공에게 정보를 내려 보낼 때, 그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 보내야 돼요. 이 사람으로부터 올려받고 또 개공들에게 회원들에게 내보내거든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걸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뢰받는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이 면적을 100제곱미터를 올려보냈거든요. 근데 거래정보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120제곱미터다 이렇게 내려보내면 안 된다. 의뢰받는 것과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됐어요? 또 하나가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하지 말라. 개공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개공은 정보를 많이 줘. 매물에 관한 정보. 근데 경기도 쪽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 개공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위반하면 또 징역 벌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재는 서서히 하기라고 일단은 개공이 정보를 올려보낼 때 거짓말로 공개하지 말고 거래 끝나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는 걸 공개하고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말라. 정리되고 있죠? 의무사항이에요. 자, 의무사항 미쳐볼게요. 청색 3번을 보시게 되면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 나와 있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정보망에 공개하라 했어요? 개공으로부터. 이것도 시험 나오는데 개공으로부터 이게 키포인트예요. 밑줄 보세요. 그 밑에다가 의뢰인으로부터 X.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는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면 또 좋다고 막 찍어놓은. 비슷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의뢰인 X라고 적었어요? 그걸 바꿔서 의뢰인하고 살짝 바꿔놔. 못 잡아내요. 문장으로 보면 그럴듯하거든. 지금은 작은 왜 했겠지. 지금 바로 강의 들었으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못 잡아낸다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못 잡아내. 왜? 이 점으로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해야 돼. 우리 과목은 이 지문 뜨면 이걸 바꾸더라. 이 지문을 뜨면 이걸 바꾸더라. 이것까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 중개사법은 그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짚어준 걸 잘 하면 돼요. 활용을 못해서 그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몇 줄. 다르게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줄, 개공에 따라 차별적 등은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개공 차별하지 말라. 어떤 개공에는 정보를 많이 주고 어떤 개공은 정보를 적게 주고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 자, 양가로 2번 개공 의무 있어요? 개공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면 정보망에다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거래가 완성될 때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를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쉽죠?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 정보망이 뭔지 대충 감 잡았을 거예요. 개공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자, 그래서 내용까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이제 거래 정보망. 잊어먹으면 또 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정보망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떨어졌냐. 그 뒷페이지 6장. 개공 등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과목에서 개공 등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과목에서 이제 개공 등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개공 등. 이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중개업에 종사하시면 다 누구 말해요? 개공, 서공, 중개, 보조원, 법인의 임원. 이걸 통틀어서 개공 등 그래요. 우리 과목에서 개공 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제목에 개공 등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개공 포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이걸 통틀어서 개공 등이란 말을 써요. 통틀어서 개공 등. 앞으로 이제 개공 등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개공하고 개공 등은 틀려. 자, 개공 등 개념. 이제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개공 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공 등이란 개념 용어 잡는 거예요. 이건 기초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편하잖아요. 개공 등, 개공 등. 등 속에는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들어있는 개념이다. 됐어요? 개공 등에 일반인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렇게 개공 등이란 단어는 이런 걸 말한다. 개념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개공 등 의무에서 가장 먼저 기본 윤리에서 품위유지 공정중개 의무가 있어요. 교재를 바로 보세요. 품위유지 거기 첫째 줄 보면 개공, 소공 가로로 묶으세요. 개공, 소공은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품위 유지가? 이건 선언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하여튼 품위 유지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정 중개하라.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상대방 이익도 고려해서 공정하게 중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시험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해야 되냐. 누가 지켜야 할 의무냐. 개공하고 누구. 그럼 뭐가 없어. 중개보조원 없잖아요. 중개보조원 X 그건 말하면 돼요. 자, 품위 유지 공정 중개 의무는 개공하고 누구만 서공만 지킨다. 그러면 누구는 의무가 없다. 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업하신 분들이죠. 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제목 보세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성관주의라 그래요. 성관주의.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뭐라 그래? 성관주의. 그럼 이게 뭐냐면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관주의란 건 주의 의무를 다하라. 개공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하자 있냐 없냐 이런 걸 제대로 주의를 가지고 조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절 판례하고 학설 동그라미. 판례하고 학설이 인정한 의무다.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에 들어있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 판례 학설 밑에다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X라고 적었어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법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법에는 없다. 판례에서 인정한 의무다. 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우리 법에서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갈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보통의 주의를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 정도, 통상 가져야 할 주의 정도를 말한다. 즉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개공 입장에서, 개공 수준에서. 됐어요? 개공 수준에서 주의를 다해서 하자가 있냐 없냐 조사할 의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의무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준수 의무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개공이 물건 조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백에서 많이 알게 돼요. 여러 가지를. 뭐 재산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잖아요. 뭐 권리관계 다 설명하려면 그것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면 가백에서 많이 알게 돼요. 이걸 개공이 공공연하게 누설을 해버리면 의뢰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우리 법에서.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고.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이건 누가 준수를 해야 되느냐? 자, 칠판 봐보세요. 개공만 준수를 할까?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준수를 할까? 다 하게 돼서요. 중개 보조원도 준수해야 됩니다. 아까 품위유지 의무는 보조원 없었죠? 그죠? 근데 이 비밀 준수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다 해야 돼. 이걸 줄여서 개공 뭐라 그래? 등. 등 속에는 보조원까지 다 들어간 개념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적용 대상 개공, 법인은 사원, 임원, 소공, 보조원, 즉 개공 등이라 그랬죠?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에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그러면 준수 시기는 언제까지래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를 하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준수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돼요. 그냥 줄여서 그냥 영구히 할게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하라. 줄여서 영구히. 죽을 때까지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개 많이 하다 보면 비밀 많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가슴에 안고 가라. 그죠? 가슴에 안고 가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뭐 누수라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특히 술 한 잔 먹으면. 그럼 누설하면 돼, 안 돼? 그 누설하다 걸리면 징역벌금 들어가. 이건 뭐 등록 취소 업무정지 문제가 아니에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이게 되게 세요, 이거. 벌칙이. 이게 누설하면 안 돼.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예외적으로 누설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2번 보세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생각해 보세요. 비밀 누설하면 1년하고 1천이라 그랬죠. 누설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비밀 담고 있으면 병 날 것 같아. 누설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을 얻어내면 돼. 일단 본인은 승낙을 얻어. 야, 내가 병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승낙 좀 해달라. 그러면 죄가 안 돼요. 위법성이 조각되거든요. 이런 괜찮고. 또 하나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법상 의무가 있거나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괜찮아요. 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괜찮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법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확인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이 확인 설명 의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개공이 살 사람에게 이 건물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알아야 되잖아요. 하자를. 근데 생각해봐요. 갑은 물건값 떨어지니까 하자 있는데 비밀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 법에서도 비밀 준수 의무도 있고 이거 둘 다 있잖아요. 그럼 또 서로 충돌을 하잖아요. 매수인은 저걸 하자를 알아야 되고 매도인은 물건값 떨어지니까 비밀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의무가 충돌하면 이거에 우선해요. 그러니까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것을 설명했다 해서 비밀 누설로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우리 법에서 괜찮다. 이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소송법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럼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 소송법상 재판관 앞에 증인으로 불려가서 증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건 소송법에서 괜찮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증언.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재판관한테 불려갔거든요. 그래서 저 갑에 대해서 뭐 재판관이 물어봐. 개공한테 저 갑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이야기했다 해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만약에 죄가 돼버리면 누가 증언하겠냐고. 증언 안 하지. 그래서 이런 것은 소송법에서 괜찮다. 이런 경우는 누설해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제재. 첫째 줄 몇 년하고 몇 년이라 하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 들어가 버려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걸 반의사 불벌죄란 말을 쓰거든요. 그 마지막 제줄에 보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공이 비밀을 누설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요. 1년 이하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기했는데 이 피해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 갑. 수사기관에다 뭐라 했냐면 등이라 해야 되죠. 이 개공을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래. 그러니까 일단 비밀 누설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징역 벌금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개공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없으면 처벌해요. 그죠? 그러면 처벌하지 말아달라면 처벌할 수 없어. 이런 걸 무슨 죄를 하래요?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무슨 죄? 반의사불벌죄란 말을 써요. 반의사불벌죄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그죠? 그죠? 반의사불벌죄. 자, 우리 과목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밀누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반의사불벌죄란 게 없어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우리 과목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비밀누설까지 공부했고, 자, 63페이지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확인 설명 들어갑니다. 자, 7번 봐보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 테니까 7번 봐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건물, 의가, 의뢰인 A가 개공. 자, 이 물건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이 물건 조사해야 돼요.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조사해서 이 사람에게 설명하는 걸 확인 설명이라 그래요. 자, 개공이 저 매물을 조사해서 살 사람에게 설명한 것을 무슨 설명? 그 확인 설명 의무 있잖아요. 개공이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사는 확인 설명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소속 공인 중개사는 의무하고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근데 중개 보조는 못해요. 중개 못합니다. 그러면 이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 취득 의뢰인에게 합니다. 취득 의뢰인, 포괄적으로 취득 의뢰인을 해요. 이 취득 의뢰인이란 말은 매수인, 매매 같으면 매수인, 임대차는 임차인. 됐습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는가 좀 이따 보기라고. 그럼 설명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야 돼요. 근거 자료가 뭐냐? 저 소재지 면적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그럼 소재지 면적 몇 제곱미터고 소재지가 어디다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 자료가 건축물 대장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진짜로 맞는지 아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줄 필요는 없어요. 보여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장.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물건 소유자가 누구이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가도 매수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이건 어디가 나오냐? 등기부에 나와요. 이걸 등기사항 증명서라 그래요. 이게 근거 자료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있어요? 그죠? 개발제한구역이 대표적인 이용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표적인 거래규제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안 했어? 이건 어디가 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있어요. 여기가 나와요. 이게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근거 자료가 돼요. 이걸 제시하면 돼요. 제시. 보여주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 됐어요? 자, 그러죠? 자, 설명할 때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이제 설명해서 이 사람이 산다고 하면 이루어진 것이 뭐라 그래요? 거래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거래계약이 중개가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중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중개가 완성됐다. 됐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시기는 완성되기 전.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뭘 설명할 것인가는 이것은 그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아까 정보공개사항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책을 보면서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설명하려면 이 매물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개공이. 소재지는 어디고 면적은 어떻고 이걸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 방법은 직접 이 장부 조사하는 방법, 공부상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부에 안 나온 곳은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직접 가봐야 되고 또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라 그래요. 물건은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 자료 요구는 이전 쪽에다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상태 자료 요구가 뭐냐? 벽수 1입니다.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일조 소음 진동. 벽면 균열 있냐? 수도 파손됐냐? 일조량 맞냐는 누가 알아? 거주자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물어봐요. 도로 대중교통은 자료 요구사항이 안 들어가요. 왜? 개공이 주변 조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건 거주자가 알잖아요. 벽수 1. 아까 벽수도 1에서 도가 빠져요. 그러면 이거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 가르쳐줘. 이게 개공이 이 벽면 이거 다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수도 파손됐냐 설명해 줘야 되고 일조량 맞냐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벽면 균열이 있냐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고 수도 파손됐냐 그러니까 요즘 설거지 안 해서 모른다라고 일조량 맞냐 그러니까 요즘 비가 와가지고 모른다 안 가르쳐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뭐 가서도 확인해야 되지만 안 가르쳐 주면 계약 안 하면 속 편하죠. 안 해버리면 돼. 그럼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불응했던 사실을 여기다 설명해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주는 사실을. 그래도 이 사람이 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뭐 벽면 균열이 나 필요 없어. 재건축 들어가니까 이거 필요 없어. 투자 목적이니까. 그러고 그래도 계약할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에다가 불응 사실을 기재를 해놔야 돼. 그래 안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 설명 들어놓고도 너 못 들었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를 해야 돼. 됐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그리고 개공은 필요하잖아요. 물건 조사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뢰인들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법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그어볼게요. 자, 확인 설명 의무 첫째 줄 보세요. 개공 동그라미. 개업공인 중개사는 언제 해야 되냐? 첫째 줄 중간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게 시기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법정사항을 확인하여 취득 동그라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취득 의뢰인이 쌍방에 설명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사는 쪽에만 또는 임차인 쪽에만. 그리고 토지대장, 종합증명서, 등기상증서, 근거자료 제시해야 된다.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제시만 하면 돼요. 확인 설명서 뭐 근거자료를 제시만 하면 되지 뭐 대장을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소공도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소공은 하야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키포인트. 확인 설명 사항이 뭐냐? 물건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조. 이걸 아까 뭐라 했어요? 기본적 사항 맞죠? 기본적 사항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전세권, 저당, 임장, 권리관계도 고객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정 금액하고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설명해 줘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개발 제한 구역인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줘야 되고 5, 6, 7, 8 묶어서요. 5, 6, 7, 8 묶어갖고 두 문자 동그라미 수벽 1도 동그라미 쳐서요. 아까 우리가 정보 공개해서 벽수도 일라고 했어 안 했어?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벽수도 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이것도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벽수도 일 옆에다가 벽수도 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순서만 두 문자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상태자료 요구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이 상태 자료 요구는 이 취득 의뢰인이 아니라 이전 쪽에 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개공은 매도인의 임대인의 상태 이전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 동그라미. 그 사실이 불응 사실을 매수인의 입장에 설명하고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한다. 자,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기재를 하라.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그렇지. 자, 뭐라 돼요? 자, 3번 소유자 등의 확인. 개공은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걸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DP에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하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확인 설명서를 같이 씁니다요. 자기가 설명했던 걸 서면화하는 것이 확인 설명서예요. 확인 설명서를 써서 줘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봐드릴게요. 칠판 봐보세요. 이 확인 설명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법정 서식을 써야 됩니다. 다른 서식 쓰면 안 돼요.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자는 누구냐? 개공입니다. 개업공인 중개사가 작성 의무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소공이에요. 보조는 못해요. 설명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언제 작성할까요? 확인 설명서 작성 시기. 중개 완성시. 중개 완성이 아까 뭐라 했어요? 거래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쓸 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설명하고 바로 써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이때 써요? 계약서 쓸 때?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설명에 따라서 다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계약 내용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지만 계약서 쓰는 것, 확인 설명 쓰는 것은 완성할 때, 계약서 쓸 때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몇 부 작성을 해야 될까요? 3부 작성해야 돼. 아까 중개계약서는 2부라 그랬죠? 쌍방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해야 돼. 몇 년? 3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전속도 3년 보관하게 돼 있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할게요. 이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서명하고 날인란이 있거든요. 밑에가 서명하고 날인란이 있어요. 근데 서명 및 날인해야 될까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될까요? 또는 나왔어요. 여기는 및 나왔어요. 우리 결론. 또는 강력 주의합니까? 여기는 및. 아까 계속 틀렸는데 이번엔 맞출 수 있다. 예, 밑입니다. 밑. 봐, 계속하면 맞아. 그렇죠? 여기서는 밑이에요. 자, 우리 과목에서는 서명 및 날인도 있고 서명 또는 날인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또는이 아니라 뭐다? 및. 아까 우리가 배웠던 중개계약서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이런 건 또는이에요. 전속 중개계약서도 또는이고.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및. 밑이란 말은 서명도 하고 날인 둘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서명하고 날인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받아요. 이게 밑이니까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하나만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됐어요? 서명 및 날인.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서공이 중개행위를 같이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 플러스가 함께. 그러면 서공도 같이 해야 돼요. 함께 서명 날인 한답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서명 및 날인 한다. 서공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자, 밑줄 그을게요. 64페이지 4번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있어 없어요? 있죠.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자, 개공 동그라미.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 이거 작성 시기를 말합니다.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도 3부 이상 작성해서 3부 쌍방교부 하고 공인 전자문서에서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사본 전자를 몇 년 보관? 3년. 그리고 소공은 할 수 있다. 소공은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2번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 및 동그라미. 법인은 대표자 한 사람, 분사문 책임자가 하면 돼요. 및 날인하되 중개행위란 소공이 있는 경우는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서명 날인은 미다고 한다 신경 쓰면 돼. 미다고 한다. 미다고 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까지 공부를 해 봤는데 설명은 치드 그레인, 자료 요구는 이전 의뢰인, 설명서는 쌍방, 세부 작성은 쌍방. 이해됐어요? 자, 다시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 설명하는 것은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확인 설명서는 세부 작성 쌍방. 이거 흔들면 안 돼. 설명하는 것은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설명서는 쌍방. 양쪽에다 준다. 됐어요? 자, 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요. 일단 언급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거래계약서 작성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오늘 배운 거 가볍게 한번 읽어 두세요. 가볍게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